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 중에서 이제 구체적인 방법론인데요. 제가 학교 현장에서 많이 쓴 방법인데 1분간 글쓰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간을 하기도 딱 좋습니다. 딱 1분 동안만 글을 쓰는 건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쓰시면 되십니다. 빨리. 그러니까 많이 쓰려는 뜻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이 쓸 생각을 할 것. 가능한 한 빨리 써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쓰다가 맞춤법이 틀렸다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고쳐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고치면 되니까 일단은 길게 가능한 한 길게 가능한 한 많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고 속도로 쓰십시오. 아무리 최고 속도로 써도 그렇게 힘들진 않습니다. 딱 얼마 동안 쓰죠? 딱 1분간만 씁니다. 정확히 제가 시간을 잴 테고요. 약속을 지키죠. 제가 시간을 이 시계로 재겠습니다. 그래서 1분이라는 시간 동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쓰다가 가능한 한 빨리고요. 그 다음에 쓰다가 막힐 수가 있겠죠. 막히면 모르겠다라는 말이라도 쓰십시오. 모르겠다라도 써도 됩니다. 나도 써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꼭 모르겠다만 써야 되냐? 아니죠. 그냥 뭐든지 써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의 이름을 써도 됩니다. 삼이자, 최불암, 강부자, 이렇게 다 좋습니다. 어쨌든 연예인 이름을 쓰십시오. 엑소를 쓰시건 아니면 동방신기 쓰시건 태연을 쓰시건 다 좋은데 연예인 이름도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가능한 한 많이 써야 되니까 쓰다가 막히는 경우가 생겨요. 사람은 누구나. 그때 그냥 뭘 쓸까 머릿속으로 궁리하지 마시고 그냥 모르겠다 또는 연예인 이름이라도. 근데 아주 심각한 경우는 이것조차 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 되시는 분은 옆에다가 지금 A4 용지를 드렸죠. 여기에다가 강부자, 태연, 이런 식으로 소녀시대 이런 식으로 여기다 써놓으세요. 여기서 여기 가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눈길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써놓으시고 쓰다가 막히면 내가 이걸 사용하면 된다. 모르겠다 하고 아까 김강원 선생님 대부도에서 오셨다 그랬죠. 대부도를 쓰시든지 오이도를 쓰시든지 시흥 만세를 쓰시든지 다 좋습니다. 어쨌든 멈추면 안 됩니다. 1분 동안은 어떤 식으로 나중에 글자 수 셀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빨리 쓰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되냐? 뭘 쓰라는 얘기냐? 떠오르는 대로 그냥 쓰시면 돼요. 뭘 떠오르는 거냐? 제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시간을 재서 자 준비하시고요 한 다음에 말하자면 칠판 그러면 칠판에 관해서 써도 좋고요. 칠판이 아니라 칠판 했는데 갑자기 칠성판이 떠오르면 칠성판에 관해서 써도 되고. 그러니까 꼭 제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칠판이라고 했다고 해서 칠판에 대해서만 쓰실 필요는 없어요. 칠판을 했는데 떡판이 생각나시면 떡판에 대해서 쓰셔도 좋고. 근데 웬 칠판이야? 모내기 학교에서? 이런 생각이 드시면 모내기 학교로 가셔도 돼요. 뭐든지 머릿속에서 딱 떠오르는 그거를 쓰셔라 하는 겁니다. 제가 형광등 하니까 형광등이라고 말하는 순간 형광등에 대해서 뭘 쓰지? 라고 고민하시면서 가만히 있지 마시고 형광등 했을 때 형광등에 대해서 뭘 쓰지 하는 생각이 떠오르면 그걸 쓰세요. 또는 형광등 하는 순간에 형광등은 조명기구의 일종으로서 헬륨가스라든지 뭐가 들어가 있다 하는 게 떠오르시면 그걸 쓰셔도 되는데 좀 어렵죠 그거는. 근데 그렇게 또 떠오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순간 내가 왜 이 생각이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쓰고 있지 하는 겁니다. 쓰다가 또 막히면 어떻게 되죠? 모르겠다라도 쓰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르겠다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올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글씨 잘 쓰고 못 쓰는 거 상관없고요. 대신에 멈추면 안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1분간은 쭉 떠오르는 대로 쓰되
쓰다가 멈출 것 같으면 모르겠다, 최불암 뭐 쓰든지 오이도 대부도를 쓰든지 섬들의 이름을 제주도까지 다 쓰셔도 되고 지하철역 이름을 다 쓰셔도 되고 어쨌든 손은 멈추면 안 됩니다. 글은 손으로 쓴다. 그러니까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몇 분간 쓴다 그랬죠? 네, 1분입니다. 절대로 중간에 고치지 마세요. 멈추지도 말고. 자, 진짜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뭐 내기 할까요? 뭐 내기 말고요. 월곶 포구. 떠오르는 대로 쓰시는 겁니다. 그만 쓰세요. 그만 쓰세요. 딱 1분간 쓰기로 했습니다. 예. 더 쓰고 싶으신 게 있으시겠지만 이건 어쨌든 방법론을 배우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글을 갖다가 명문을 쓰는 게 아니라 지금은 연습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확인만 해보죠. 난 정말 가능한 한 빨리 썼다. 한번 손들어 보시죠. 난 내가 쓸 수 있는 최대 속도다. 네, 좋습니다. 안 드시는 분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금방 배우자마자 모든 게 탁탁탁탁 되진 않아요. 아마 제가 이렇게 월곶 포구하는 순간에도 한 몇 초 동안 가만히 계셨던 분 계시죠? 이게 쓰라는 건가? 뭐 이러고 몇 분 계십니다. 제가 일부러 눈을 안 마주치겠습니다. 네. 가능한 한 어쨌든 제가 하여간 뭐라고 이제 말하면 무조건 그걸 듣자마자 떠오르는 대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쓰셔야 되고 그래서 이 연습을 할 때는 검은색 볼펜 쓰는 게 좋습니다. 연습할 때는. 이게 왜 그러냐면 꼭 검은색 볼펜을 안 써도 돼요. 요즘 캘리그래피가 많이 유행을 하는데 꼭 붓으로 쓰는 거 아니거든요. 나무 젓가락으로 쓰는 글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크레파스에 묵 묻혀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먹을 묻혀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서예다 그러면 머릿속에 붓만 떠오르죠. 그 붓 들고 하다가는 절대로 그 옛날서부터 어렸을 때서부터 체계적으로 배운 사람들을 따라갈 수 없는데 나무 젓가락으로 쓰면 그 안에 조금이라도 있는 어떤 재능이 있다 하면 지금부터라도 나무 젓가락 10년 쓰는 게 훨씬 더 지나간 10년 보완해서 쓰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영역을 가면 요즘 얘기대로 블루오션이 되는데 과거의 길로 다시 돌아가면 옛날에 글씨라고 하는 게 붓글씨만 잘 쓰는 게 아니라 유학을 또 공부해야 되거든요. 언제 유학 공부하죠? 그걸 레드오션입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새로운 뭔가 분야에 대한 자꾸 착상을 하셔서 새로운 방향 분야를 택하시는 게 중요한데 가능한 한 빨리 쓰셔야 된다는 건 일단 머릿속에 있는 것을 뚫어보는 거죠. 자, 뚫어보는 것이죠. 결국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 안에 있는 게 나의 바깥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건데 이 안에서 밖으로 나갈 때 항상 요걸 딱딱하게 막고 있는 게 있죠. 우선은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신 없음이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공통적인 우리나라 교육에서 거의 대부분 국민들이 경험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글을 쓰고 난 다음에 평가를 받았죠. 점수를 줬고 소수의 아이들은 칭찬을 받았지만 그 소수의 아이도 가만히 보니까 글을 안 쓰는 것 같고 다수의 아이들은 난 못 쓴다 하는 것만 확인하는 교육이었다는 거죠. 그게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공부하면서 점점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난 진짜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다수가 하고 한 명만 나는 정말 잘 쓰는구나 하고 착각해서 우물안에 개구리처럼 있다가 나가보면 다 깨지고 돌아오는 거죠. 그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죠. 그래서 이런 벽을 갖다 깨기 위해서 1분간 글쓰기라는 초고속으로 짧은 시간 동안 한번 뚫어보자는 것이고요. 그걸 위해서 쓰다가 막히면 모르겠다는 말이라도 어쨌든 연습을 갖다 계속합니다. 혹시 쓰다가 막힌 분 계세요? 손 들어보시죠. 네. 그때 막혔는데 모르겠다는 말을 쓰셨나요? 네, 이걸 쓰셔야 돼요. 이게 잘 안 되면 옆에 써놓기라도 하라고 하셨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모내기를 쓰시든, 모내기도 사실 전 좀 이상하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가을이잖아요. 근데 가을에 모내기 글방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니 하면서 저는 순간적으로 잠깐 인생하긴 했어요. 모내기 글방은 제가 낸 아이디어였거든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에서 그렇게 냈는데 이제 점점 추워질 텐데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1월 달에 모내기 글방을 다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예, 굉장히 멋지기도 하고 굉장히 그로테스크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또 그것이 요즘 또 경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모던한 세계는 아니고 혹은 벗어났구나, 포스트 모던한 세계구나. 그래서 가을 거지가 이제 곧 누렇게 될 텐데 모내기 글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를 사실 생각하는 모내기 글방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모르겠다란 말, 하여간 좋아하시는 책 이름도 좋고 뭐라도 하여간 써서 멈추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떠오르는 대로 쓰셨어요? 월고포구 아닌 거에 대해서 쓰신 분 손 들어보시죠. 월고포구에 대해서 쓰셨어요? 난 월고포구에 대해서 썼다. 손 들어보시죠. 거의 대부분. 안 드신 분이 계셔야 정상이죠. 똑같은 월고포구였다고 다 월고포구 생각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월고포구가 어디 있는지 아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미리 좀 공부를 했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단 말이죠. 그 떠오르는 제일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을 놓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색하고 사유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뭐가 나와야지 그 다음에 고급하게 사색이고 사고가 되죠. 사유가. 근데 우리는 머릿속에 자꾸 사고, 사색 뭐 이런 식의 생각만 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 자기 검열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자꾸. 이게 무슨 뭐 개똥철학이고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하니까. 아까 김영환 선생님 말씀하셨죠. 내 안에 너무 이야기가 많은데 그게 안 나온다고. 본인께서 스스로 계속 자기 검열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누가 쓴 거랑 비슷하고 이건 아직 내가 문장력이 안 된 것 같고 뭔가 극적인 게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부글부글 하실 거예요. 굉장히 답답하죠. 우선은 뭐라도 내놔라는 겁니다. 퇴고는 맨 마지막에 하는 게 퇴고입니다. 그리고 저 자신의 개인 경험이라면 신문에 여러 가지 여러 편에서 신문에 컬럼을 연재해 놓고 나중에 책으로 묶을 때 제가 8번까지 고쳐서 책으로 낸 적도 있습니다. 그때 신문에 낼 때 아무렇게나 낼 수 없거든요. 나름대로 퇴고를 했지만 책이라는 이름으로 묶였을 때는 고칠수록 더 좋아져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또 고치고 또 고쳐서 지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만족할 때까지 고치거든요. 굉장히 괴롭지만 그래도 자꾸 고치는 이유는 안 고친 것보다 나으니까 그렇단 말이죠. 근데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처음서부터 글쓰기를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했다가는 한 편의 글도 몇 년 동안 벌써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쓰고 보자입니다. 일단은 내 안에 있는 걸 내놓고 보자. 이게 먼저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자멸합니다. 이 안에서. 자기 붕괴가 일어나고 이렇게 뭐 글은 직접 못 쓰더라도 많은 또 평가는 잘하거든요. 옆에 훈수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뭐 명인이나 국수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좋은 연희가 바둑은 못 든다느니 뭐 이창호는 한물 같다느니 훈수는 다 잘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자기한테 들이대는 순간에는 절대로 글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무조건 1분간 글쓰기 형식으로 해봐야 됩니다. 자, 이게 방법론이니까 이건 일종의 방법론이니까 자꾸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1분간 글쓰기를. 자, 준비하시고요. 검은 볼펜으로 중간에 샤프 같은 거 쓰지 마시고요. 지우개 달린 연필 쓰면 자기도 모르게 또 지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글을 쓰실 때에는 일단은 검은 볼펜 중간에 부러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퍼지지 않는 편한 볼펜으로 그냥 쭉 쓰시면 좋아요.
나중에 노란 볼펜을 써야지 글을 잘 쓰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글쓰기가 왜 어렵냐면 각자 정말 검은 볼펜으로 쓰면 잘 쓰는데 연필로 쓰면 잘 쓰는데 샤프로 쓰면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샤프로 쓰면 정말 뭔가 하여간 몸에 난도질 당하는 느낌이고요. 연필로 쓰면 굉장히 편해요. 특히 4B 연필로 이렇게 쭉쭉 쓰면 저는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그런 필기구들을 골라보신 경험들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김명화 선생님, 필기구를 많이 점검해 보셨나요? 많이 사용하니까 네. 다양하게 다양하게 써보셨어요? 그러면 또 누가 말씀하셨어요? 필기구를 잘 안 되는 분은 필기구를 이것저것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좋아요. 심지어 종이도요. 종이는 아마 여학생 때 많이 이것저것 편지 쓰시느라 많이 사놓고 써보기도 하고 아끼는 종이 있고 그렇지 않으셨나요? 예. 종이도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서 좀씩 다릅니다. 그리고 쓰는 시간도 정해져 있는 분들이 계세요. 새벽에 잘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계속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평생 글 못 쓴 채로 알고 사는 겁니다. 그냥. 깊은 밤에 아니면 9시 뉴스 보고 나서 한잠 잔 다음에 3시서부터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3시부터 써서 6시까지 쓰고 한숨 잔 다음에 걸어서 학교까지 가는 그런 선생님도 있습니다. 안광복 선생님이라고 무슨 철학 박사하면서 중동고등학교 선생님인데 그분 그렇게 쓰시거든요. 그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머리가 복잡하고 그럴 때 그걸 억지로 의지를 갖고 막 하기보다는 더 적절한 때가 없는지를 자기 점검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달밤이라고 또 다 같은 달밤이 아닙니다. 어느 달밤은 정말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이 연상될 정도의 그런 정말 흐뭇한 달밤이 있거든요. 그날을 만약에 그날 비가 왔다든지 그날 딴 일을 했다고 한다면 자버렸다든지 그러면 그 밤은 오지 않는 밤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꾸 여러 가지를 점검해 보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러는 겁니다. 작가들이. 작가 쳐놓고 여행 안 하는 작가들은 거의 없습니다. 여행을 안 하면 자기 내면이라도 여행하는 겁니다. 앉아서 이군이 저군이 계속하고 책하고 연관지어서 새로운 걸 더듬고 있죠. 그리고 사전들을 계속 여기저기 펼치면서 이 사전 저 사전 보면서 그 낱말에서 딱 느낌을 갖다 얻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의 교육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주제 하나 주죠. 뭐에 대해서 써라. 50분 동안. 또는 뭐 글의 형식도 정해집니다. 논술로. 못 쓰면 내년에 와. 이런 식이 되는. 얼마나 부담감이 심합니까? 그것도 정해진 자리에서 정해진 장르로 정해진 글쓰기 방식으로요. 그 다음에 정해진 필기구도 정해주죠. 검은 볼펜으로. 그래서 학생들한테 검은 볼펜 얘기하는 게 샤프로 떼각떼각 하지 않고 뭐 샤프 빌려달라 연필 빌려달라 검은 볼펜은 그런 게 없으니까 또 나중에 논술로도 그냥 곧바로 가니까 검은 볼펜으로 쓰라고 하는 겁니다. 제일 무난한 걸로 그냥 쓰면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필기고 원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찾아서 책을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글을 묶은 게 책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그냥 물리적 차원이고 글과 책은 차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글쓰기가 보다 책 쓰기가 물리적 힘은 더 드는데 실제로 책 쓰기로 글쓰기를 접근해 가면은 오히려 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책 쓰기 교육을 한 거지. 책 쓰기가 뭐 어려운데 이거 좋으니까 호응이나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곁들여 말씀드린 거는 시간, 필기구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을 여러분께서 다음 일주일 동안에 머릿속에 떠올리시고 여러 번 연습을 하시고 이렇게 좋고요. 자, 지금 1분간만 더 해보겠습니다. 요 1분간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요령 다시 한번 얘기 드려요? 떠오르는 대로 거꾸로 해볼까요? 막히면 모르겠더라도 오이도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절대로 중간에 고치거나 멈추지 말자 하는 것. 세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이 방법은 1분간 글쓰기 가장 핵심 방법이니까 항상 기억하시고 이제 해보시는 겁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시간을 정확하게 잴게요.
자, 준비하시고요. 자, 제가 이제 얘기할 겁니다. 시간이 또. 어머니. 네, 그만 쓰십시오. 그만. 자, 요것만 확인해 볼게요. 가능한 한 최대한 빨리 썼다 손 들어 보시죠. 네, 요 방법은 따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방법으로 갈 거거든요. 근데 처음서부터 방법을 아예 그냥 난 내 맘대로 할래 이런 식으로 하시면 그냥 자습하시는 게 낫고요. 독학으로. 그 다음에 쓰다가 막혔다 손 들어 보시죠. 쓰다가 순간적으로 막혔다. 그때 모르겠다는 말 썼어요? 썼으면 내리시고. 네, 좋습니다. 그 다음 떠오르는 대로 썼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아니라도. 네, 딱 떠오르는 대로 쓰신 거죠. 예, 이런 방법으로 세 가지를 갖고 이제 다음 시간까지 과제를 하겠습니다. 1분간 글쓰기를 3개 해오십시오. 3개. 이 과제를 하는 데는 몇 분이 걸릴까요? 네, 딱 3분입니다. 3분. 근데 정확하게 시간은 제주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모자가 같이 오면 더더욱 좋겠네요. 그리고 그냥 저희 뭘 가지고 쓸 것이냐는 주변에서 역시 그냥 떠오르는 대로 하라고 해도 되고요. 사전을 가져 펼쳐도 좋고 뭐든지. 그래서 배우자분들이거나 아니면은 자제분들 또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뭐든지 얘기해 달라고. 뭔 소리냐? 그러면 하여간 뭐든지 얘기해 달라고 하시고 시간을 정확하게 재고 이렇게 해서 쭉 해오시면 됩니다. 하나 더 그리고 시간과 무관한 과제를 하나 더 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끝이 아름답다로 끝나는 문장을 10개 이상 써오십시오. 단 이 10개는 비슷하면 안 됩니다. 꽃이 아름답다 했더니 뭐 장미꽃이 아름답다, 뭐 호박꽃이 아름답다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뭐 꽃이 아름답다 할 때 꽃이 아름답다 했으면 그 다음 뭐 별이 아름답다 이러고 좀 다른 차원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비슷한 그 동네 말고 뭐 비단실이 아름답다 하니까 비단 실패가 아름답다 비단 실 반지가 아름답다 해서 그 동네 말로 쓰지 말고 좀 다른 동네로 꽃이 아름답다 했을 때 잎이 아름답다 그럼 뭐 바로 옆에 있는 거 아닙니까 다? 그 동네 말고 다른 동네 꽃이 아름답다 별이 아름답다 이거 완전히 다른 동네죠. 그런 다른 동네로 끝을 아름답다로 끝나는 문장만 길이 상관없습니다. 아름답다로 끝나는 문장을 10개만 써오십시오. 역시 이것도 몇 번 안 걸릴 겁니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뭐 취지와 함께 서로 간에 소개도 됐고요. 아직 그 자기소개 안 하신 분들이 한 4분 정도 계실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얘기 듣기로 하고요. 또 글쓰기 방법론과 한 가지를 지금 경험을 해보셨고 과제를 3분 더하기 문장 10개를 드렸습니다. 이 과제를 못 해오셔서 다음 시간에 안 오시면 그냥 제명을 시키겠습니다. 제적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